향후 개각의 방향을 볼 수 있는 단초를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박근혜의 두 남자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김기춘 대원군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각을 앞두고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 국가안보실장 주중대사로 갔습니다. 예. 이분은 꽃꽃장수였습니다. 네. 결국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이 스타일은 이런 분을 중용하는 건 변치 않는 게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기춘 저기 나오고 있네요. 저기 꽃꽃장수. 꽃장수. 뭐 군인은 원래 고개 숙이는 거 아니니까요. 사성장군 출신이 고개 숙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 군대 가보면은 1등병도 위에서 상관이 김경진 그럼 네 이병 김경진하고 고개 딱 들고 악수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꽃꽃장수고. 이런 인사 스타일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사람 쓰는 거? 자기 사람을 쓰다니요. 그러니까 저 꽃꽃장수 돌려받기 했다고요? 예. 글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이 얘기만 갖고 딱 하자면 김장수 이번에 주중대사 결정은 저는 꽤 잘 됐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고요. 어쨌든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이완구 좀 이 박근혜 두 남자로 봐서 이완구 총리가 제대로 앞으로 역할할 수 있는 이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완구 총리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독대 한 달에 2번만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커피 30분씩 한 달에 2번 국무회의 할 때마다 별도로 총리하고 만나서 30분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던 시작하기 전에 30분씩만 2번만 만나고 3번만 만나면 국무총리가 그렇게 대통령 별도로 얘기 나누는 것 같다 하면 장차관들, 실국장들 바로 다 잡힙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다음 얘기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다시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었고요. 네.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주군의 딸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스타일 그리고 안보 가정교사 이런 식의 인사 스타일도 앞으로 개각해서 이럴 거 아니냐. 저는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럴 거로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물론 임명제청할 때 총리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총리가 오늘 임명됐는데 내일 개각 발표하면 총리가 언제 그 서류 보고 그다음에 스크린 해갖고 제청을 합니까? 저는 그건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렇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3년 차에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한다는데 국정 철학이 공유하고 뭔가 힘이 합쳐지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런 측면을 보면 김장수 돌려막기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야당에서. 그럼 야당이 집권할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야당 집권할 때 다 그렇게 했잖아요. 더 했죠. 더하고 덜하고는 재봐야 아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단 적재적소에 인사를 제대로 쓰느냐의 문제겠죠. 그럼 저는 총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개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총리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통령 인사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총리 얘기를 좀 한마디 더 하면요. 여기서 그 얘기를 잠깐 한 말씀만 더 하면 왜 중요하냐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는 총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에서 지금 아까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다음 예를 들어 후속 개각이 있을 것이다. 후속 개각 그게 폭넓지 않습니다. 보각 정도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일단 되면 역대 총리 다 마찬가지. 심지어는 고건 총리 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한테 오는 거는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사인하라고 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미 알만한 사람들한테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은 내일 한다? 내일 한다에 굳이 만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이 본다면 내일 한다 쪽으로 가능성을 보는 것이 모레부터가 우리가 설 연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 연휴 때 보면 지금 김기춘이 아니죠. 이완구 148표 이 얘기 갖고 보면 추석 설상에 올려놓겠습니까? 새로 그동안 그 막강하던 김기춘 저 비서실장이 그만두고 후임 비서실장이 누구래? 그다음에 이번 해수부장은 누가 왔대? 그게 말거리가 돼야지. 아니 그러면 이완구 후보가 148표인데 아니 보니까 김철근 교수는 그게 19표가 새누리당 이 이야기 갖고 밥상에 올리지 않겠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청와대의 인사쇄신 발표는 내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높다. 그 점은 인정을 하는데 총리의 자리라는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각 부를 통할한다는 거예요. 총리가 권한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서실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됐죠. 이 연장선에 보면 기존의 대통령 인사 스타일 연장선에서 보면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 카드가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권영세
그 주중대사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다가 예. 그다음에 그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은 사람인데요. 예. 그 실제 지금 상황에서 권영세 주중대사를 임명할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 예. 예. 고심을 하겠죠. 예. 또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얘기도 있고 일부.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통합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그 친박 친이대 형식으로 결국은 청와대가 그 정부를 꾸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이 지금 비박 그 지도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는 친박 친이대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그 고민들을 할 겁니다. 김장수 주중대사가 되고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면 친박 친위됩니까? 그렇습니까? 그거를 꼭 그렇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전문 인사다 뭐 어떻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김장수 대사 같은 경우도 군사 안보 전문가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게다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다면은 그 인사가 꼭 그렇게 회전문 인사여서 비난을 받을 것인가 모르겠고요. 글쎄 뭐 여당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임명이 되면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집권 3년 차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될 현안이 많은데 뭐 어떤 인사다라고 비평하기보다는 과연 자질이 되느냐, 앞으로 어떤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런 부분을 좀 그 논의 그 선상에 올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중대사가 지금 23년째 뭐 처음 군 예, 출신이다, 군 출신. 육군 대장 출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국가안보실장까지 한 양반을 갖다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면 정치 많이 좀 깊어지고 있어요. 경제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뜨끈뜨끈하죠. 가장 지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보 분야입니다. 국방 분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도 보면 김장수 전 실장, 안보실장이 이번에 주중대사가 한 부분이 잘 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안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이 사드 배치 문제도 보면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 화면에 보면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되기 직전이신데요. 한나라당 시절에 김장수 그때 비례대표위원이었죠. 굉장히 뭔가 많이 의지하는 물어보는 예. 아니 그 왜 안보에서는 그 김장수 실장하고 그 당시 이제 중간 낭만 때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구 대장 출신이죠. 이 두 분한테 많이 의존을 했죠. 왜냐니까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는 안보 분야에서는 김장수 실장이나 또 그 당시 김병관 이 두 분은 꽤 탁월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김장수 실장의 주중대사 가는 부분은 보면 우리가 조금 넓게 봤을 때는 중국과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요, 일본하고 교역량을 두 개 합친 것보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커요. 그런데 지금 유독 보면 안보 분야에서 대화가 아직 좀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뽑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유기준, 국토부 허남식 이렇게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개각 관련해서 이런 후보들 민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허남식 시장 같은 경우 지금 부산시장 하셨죠. 예. 아마 이 해수부 직접적인 관련되는 도시가 부산이다 보니까 부산 쪽 민심은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그 두 분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이 인사 패턴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는 검사 출신이 너무 많고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본인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검사 출신이 별 도움이 안 돼요, 국정에. 예. 예. 정말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법으로 사람들 때려잡는 연습만 해가지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는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이게 직업이라는 게 평생을 그 일을 해오면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군인들 같은 경우 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안보를 그러니까 안보라면 몰라도 외교 컨트롤 타워를 해서는 안 되냐면 군인들이 외교 컨트롤 타워를 하는 순간 북한을 때려잡는데 모든 어떤 이 사고에 기반이 가 있는 것이겠지 이게 화합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고 이게 첫 번째 어떤 정책 목표가 아니에요. 정책 방향의 예. 패턴이 아니고. 근데 박근혜 정부 인사 패턴이 검사 출신이 너무 많고 두 번째는 너무 군 출신이 많아요, 보면. 군 출신이 많다? 네. 근데 지금 주중대사관이 군 출신이 가 있고 국가안보실장 지금 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결국은 이 주변과의 관련한 어떤 한반도 주변의 정세 조정, 통일, 이게 남북한 간의 관계 조정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군인의 어떤 시각과 의사결정의 방식 패턴으로 지금 좌우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별반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됐건 예. 박근혜 대통령 인사 중에 꼭 비판하고 싶은 한 말씀만 드리면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지역 편중이 심합니다. 지역 편중이 심하다.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
6대 권력기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서 전부 영남입니다. 원래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정권이나 본인이 그동안 손발을 맞춰온 사람을 핵심 조직에 앉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점은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특정 지역에 완전히 그 6개를 다 차지하고 하는 적은 없어요. 전부 지역 안배를 일부 하죠. 글쎄, 지역 안배 하시니까 이제 DJ 정권을 우리가 연상해야 되는데 DJ 정권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야 됩니다. 예. DJ 정권 전반기는 DJP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민련에서 반을 차지했어요. 나름대로 균형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1년쯤 되면은 아마 6대 기관장 다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똑같습니다. 그거는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어느 정권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칸소 뭐 캘리포니아 무슨 뭐 시카고 이와 같이 보면 대통령이 자기 국정을 운영하는데 핵심적 포스트는 자기하고 말이 통하고 정치 철학이 통하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영남 출신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영남이 인구가 좀 많으니까 그렇다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죠. 우리 맨날 우스갯얘기를 하는 거. 우리 저 두 분 같은 건 마카수구리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마카수구리 아세요? 예. 모두가 엎어져 이 뜻인데 마카수구리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저 모모하는 그 모 부총재를 모시고 있을 때 보면 그분이 그 당시 모 언론사 보수 언론한테 그런 질책을 당했어요. 왜 DJ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냐 할 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모시고 할 때도 아무래도 보면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 일일이 갖다 통역해가면서 해석하면서 잘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그 전향적으로 교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아니, 한번 고쳐져야 찾아보세요.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가장 심한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확인을 해서 보고요. 저희가 여기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낙장할 때 울었던 사람입니다. 김장수 안보실장. 대통령이 바뀌면서도 등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본 것은 이렇게 개인적인 감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에 절대 충성하는 사람만 개각의 장관으로 총리로 써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던데. 아니, 불만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충성만 한다 그래서 쓴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인사죠.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충성보다도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충성심이 있기 때문에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권영세 대통령 비서실장, 허남식, 유기준 이런 개각으로 민심을 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깜짝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만약에 보면 깜짝 카드라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뭐 김철근, 뭐, 예. 뭐 해수부 장관의 뭐 김경진, 그러면 깜짝 쇼는 하루 이틀은 먹힐지 몰라도 국정이 흥그러진다. 꼬이게 되죠. 그런 어떤 깜짝 쇼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공직자의 충성은 국민한테 하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구 이제 총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 앞에 큰 자리라도 한번 해야 됩니까? 그럼요. 죄송합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언론관이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총리 낙마하느냐, 많이 자진 사퇴해라 안 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요.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하고 향후 이제 총리로 일을 하면서 언론을 뭔가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런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것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지금 굉장히 뭐 증세냐 복지냐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이 부분을 이제 당청 간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총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